어제 최후 진술을 한 게 윤 대통령만 최후 진술을 한 건 아니죠. 국회 쪽, 그러니까 소추단 쪽에서도 최후 진술이 있었습니다. 어제 정청래 의원이 직접 자리에 서서 얘기를 했는데 들어보고 오실까요? 호수 위에 떠 있는 달 그림자도 목격자입니다. 전 국민이 목격자고 전 세계 외신들도 한국의 비상계엄 친위 쿠데타를 실시간으로 타전했습니다. 이제 몽상에 빠져있던 권력자가 무너뜨리려 한 평화로운 일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국회 운동장 근처에서 본청으로 한 발짝씩 내디딜 때마다 36년 전 1988년 9월의 밤이 마치 어젯밤 악몽처럼 떠올랐습니다. 새벽 1시 안기부에 잡혀 지금도 알 수 없는 서울 을지로 어디매쯤 한 호텔로 끌려가 수건으로 눈을 가린 채 속옷 차림으로 4시간 동안 주먹질, 발길질로 고문 폭행을 당했습니다. 살아있음이 고통이었습니다. 네, 정청래 의원. 그러니까 요지는 윤 대통령의 탄핵을 좀 인용을 해야 됩니다. 파면시켜 주십시오라는 얘기인데 말하면서 본인의 같은 경험을 통해서 약간 울컥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약간 울먹울먹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들었는데 근데 이게 이창근 위원님, 정청래 의원 하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법사위원장으로서 그리고 이전에 뭐 최고위에서 최고위원으로서 굉장히 강경하게 대여 메시지 그리고 호통을 치고 뭐 이런 모습인 건데 우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뭐 솔직히 저게 진짜 진정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악어의 눈물이다. 예, 그래서 과연 정청래 위원장이 소추위원장으로서 뭐 저렇게 탄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상황이지만 진정성은 어떤 의심이 들었고요.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 탄핵 소추단이 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쟁점을 정리할 때 내란이냐 내란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비상계엄의 헌법 위반이냐 네. 절차적인 과정과 내란이란 자체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쟁점을 정리할 때 내란과 관련된 건은 형법에서 판결해야 되기 때문에 뺐습니다. 네. 그런데 어저께 또 주장한 거는 내란 행위라고 단정을 지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국회 소추단들도 사실 네. 변론 과정에서 봤을 때 모순적인 부분이 몇 가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정청래 위원장의 그러한 모습이나 발언 내용 자체도 당연히 국회에서는 탄핵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이유를 들 때 법리적으로 들었어야지 이러한 부분들도 모순이다. 그래서 이 부분들 결코 국회 입장에서는 유리한 상황은 아닐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승훈 변호사님, 지금 말씀은 국회 소추단도 좀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지금 악어의 눈물로 약간 뭔가 감정에 호소하면서 여론을 좀 끌어보려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정청래 소추위원장이 네. 좀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계엄이라는 상황이 급작스럽게 일어났고 과거에 자신이 민주화운동 시절 때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호텔에 잡혀가서 폭행, 고문을 당한 것들 그런 기억들이 이 탄핵 재판 긴 과정 속에서 그런 것들이 교차돼서 눈물을 흘렸을 것 같고 굳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눈물을 흘리지 않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법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저는 탄핵 인용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좀 과한 비판이다. 그리고 호수의 달그림자를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인용을 했죠. 네. 호수의 달그림자마저도 윤석열 대통령이 한 행동을 다 목격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 세계가 목격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내란 행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 수호기관으로서 엄중하게 심판할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호수에 떠 있는 달 그림자를 언급했었던 윤 대통령 얘기를 그대로 또 다시 빌려와서 그 달 그림자조차도 계엄을 목격하지 않았겠느냐. 계엄은 불법이고 이위헌적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파면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오히려
인용해서 썼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악어의 눈물은 아니다라고도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이 어제 양쪽에 최후 진술까지 있었던 거죠. 윤 대통령으로 국회 소추단 양쪽에 최후 진술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럼 이제 남은 건 선고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 선고 대략 뭐 한 2주 남짓 걸리지 않겠느냐라는 게 전반적인 전망인데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네. 선고일까지 매일 재판관 평의, 헌법재판소가 그럼 2주 동안 손 놓고 있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거의 매일 재판관들은 모여서 평의를 한다라는 거예요. 파면과 기각 결정문을 모두 준비한다. 네. 그러니까 양쪽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다 결정문을 작성을 하고 매일같이 만나서 논의를 한다라는 거죠. 그럼 대체 선고는 언제 내느냐? 둘 중에 뭐 파면, 그러니까 인용 결정문과 기각 결정문 둘 중에 뭘로 할지 언제 결정을 하느냐라는 건데 여기 볼까요? 평결은 보안 등을 고려해서 선고 당일에 결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네. 사실 뭐 선고가 나겠죠. 그 결정이 인용일지 기각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 결과가 무엇이든지 간에 이 결과가 이창근 위원님 8대0 만장일치냐 아니면 일부 소수 의견으로 남는 것이냐라는 게 사실 가장 이 화두거든요. 뭐 8대0이 될 수도 있고 뭐 네. 6대2가 될 수도 있고 뭐 5대3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사 8대0으로 하더라도 소수 의견은 붙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 또 국회 탄핵 소추단에서 주장하는 바는 주장하는 바고 윤 대통령이 방어권 찬원에서 주장하는 거는 주장하는 바지만 지금은 헌재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국민 통합이 윤 대통령 메시지에도 없었다고 한 것처럼 네. 국회 탄핵 소추단에서도 국민 통합 메시지가 없었던 거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야가 지금 앞장서서 여론전을 하고 헌재의 판결에 영향을 주는 그런 행위를 할 게 아닙니다. 당연히 한 2주 정도 있으면 헌재 시간을 거치면 판결은 날 겁니다. 그래서 8대0, 5대3, 뭐 6대2 숫자에 연연해서 여론전은 서로 자제하고 지금은 정말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다시 가동해서 현재의 시간은 현재의 시간을 맡기고 여야는 민생의 시간으로 돌아가야지만 대통령도 국회도 국민 통합을 얘기 안 했다면 여야가 함께 국민 통합을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8대0이냐 아니면 일부 소수 의원 뭐 6대2냐 뭐 7대1이냐 이게 지금 중요하다 가장 화두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금 너무 양쪽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양극화가 심하기 때문에 만장일치가 아닌 결과가 나올 경우에 정말 그야말로 무슨 소요 사태, 그러니까 우려되는 상황까지도 이 양쪽 지지자들이 이 충돌을 하게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은 이걸 뭐 8대0이니 뭐 6대2니 뭐 5대3이니 이런 얘기를 할 게 지금 아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승훈 변호사님. 지금 말씀은 결과에 무관하게 정치권에서 계속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통합의 메시지를 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거든요. 뭐 당연하고요.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통합의 메시지를 계속 낼 걸로 봐요. 네. 그렇지만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이 지금 정상적인 길로 가지 못하고 그 윤석열 대통령을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국회의원들이 또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탄핵 반대 집회를 또 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국민의힘이 이 헌법재판의 결과를 승복해야 된다, 승복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내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되고요. 8대2로 가는 것이 국민적 입장에서 보면, 8대0으로 가는 것이 국민적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가장 안정적이죠. 헌법재판관들이 모두 탄핵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건 받아들여야 된다.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은 법치주의를 위반한 것이다 라고 판단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서 저도 이제 8대0을 더 선호하고요. 또 그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고 그 확신을 가진 계기는 국회에 계엄군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고 했다는 것, 또 선관위에 야구방망이를 가지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헌법을 수호하는 헌법재판관들이 탄핵을 기각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전혀 가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8대0을 확신하는 거고,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이 또 언론에서도 조기 대선을 염두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네. 사실 뭐 8대0으로 기각이 될 수도 있고요. 인용이 될 수도 있고요. 결론은 아직 모릅니다. 다만 만장일치로 돼야 뭔가 얘기가
이 뜻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겠느냐. 사람들도 좀 납득이 더 될 수 있는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하지만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여든 야든 통합이 중요하다. 이 현재의 판단을 좀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데 있어서는 똑같은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사실 이게 기각이 되면 직무에 그냥 복귀를 하면 되죠, 윤 대통령. 근데 인용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좀 다른 막이 이제 열리게 되는 거, 다른 장이 이제 열리게 되는 겁니다. 조기 대선이 시작이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의 가능성입니다. 인용이 되면이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처럼 언론에서 뭐 조기 대선 얘기도 나와요라고 말씀하셨죠. 국민일보 다음 기사 같이 볼까요? 옥중의 윤심 탄핵 심판 뒤에도 여주자들 흔드나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구치소에 있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만약에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으로 간다고 하면 그때 윤심이 향하는 바에 따라서 여주자들이 또 흔들리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인 거예요. 네. 사실 그동안 이창근 위원님 뭐 전당대회 당대표를 뽑을 때나 아니면 당의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윤심 얘기가 여러 번 나왔었죠. 그러면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고 하면 그때도 윤심이 작용을 할 것이냐라는 게 지금 국민일보 제목 같아요. 뭐 일부 언론에서 벌써 이제 윤 대통령이 네. 옥중에서 대선 주자로 뭐 누구를 거론했다 이런 보도도 있는데 확인된 건 없습니다. 네. 하지만 윤심 때문에 사실 우리 당이 비정상의 정당이다 해서 사실 그간 비판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린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만약에 헌재에서 판결의 결과를 알 수는 없지만 만약에 인용이 돼서 네. 대통령이 파면을 이른다면 그러면 우리가 누구나 다 알다시피 이제 대선의 전국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헌재에서는 또 해야 될 일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그러한 탄핵 부분도 빨리 심판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대선을 흐르는 국면에서 네. 과연 우리 당이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의 방어권이나 그런 차원 때문에 탄핵에 대해서 함께 목소리를 내는 일부 주자들도 있고 일부 정치인들도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대통령의 법적인 판단을 받은 뒤에는 남은 거는 형법상의 판결이거든요. 그 부분까지 정치권에서 영향을 미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그런 것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것이 그간의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은 그러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모습처럼 똑같이 전철을 밟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대선으로서 윤 대통령에 대한 판결이 인용이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수용을 하고 네. 승복을 하고 우리 당이 어떻게 변모를 하겠다, 어떻게 정상화하겠다 네. 하는 이런 목소리가 더 강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윤심의 얘기가 나오면 사실상 이 비판을 받았던 적이 있지 않느냐. 윤심이란 얘기가 다시 나오는 건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씀을 또 하셨어요. 네. 사실 아직 이제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이제 대략 한 2주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이 2주 동안 평의가 거의 매일같이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나올 것이냐. 그리고 선고가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여부도 좀 같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네요.